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다. 이렇게 8명이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 다시 최상목 대행에게 넘어왔습니다. 자, 헌재법에 따라 이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만 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하라 이런데 기한은 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아마 확실히 임명하겠다 했으면 입장을 좀 명시적으로 밝혔을 텐데 그러자 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훅을 날렸습니다. 오전 중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지금 1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정할 수도 없다가 아니라 인정할 수 없다는 걸 경고한다. 그러니까 이게 또 민주당으로서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후속 조치가 좀 어려운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고난 대행을 또 탄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들이 정말 원치 않는 분이 또 이렇게 권한 대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한덕수 총리도 지금 탄핵 기각되면 또 복귀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주당도 이제 쉽게 결정을 이제 못 내리는 이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최고난 대행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 상황이 본인에게는 뭐 그렇게 좀 빠져나갈 그런 이제 구실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다. 그 뒤에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말이 꽤나 길게. 예,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뭐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 복귀 이후에 결정을 내리도록.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뭐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총리께서 복귀하셔서 뭐 이거 마무리하시죠.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지지율 상황이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대통령도 비상경비 명분을 줄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권한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즉각 임명해야 된다는 것은 기각됐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임명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시간적인 것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걸려 있는 것은 뭐냐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전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곧 이제 선고가 내려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이건 또 최상목 권한 대행의 몫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 대행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그러면 된다고 했을 때 돌아오면은 바로 또 임명할 건가? 임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임명 날짜는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 그것이 오전에 선고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오전에 하면은 오후에 임명. 또 오후에 선고를 내리게 되면 보통 오전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오후에 임명 아니면 그 다음 날 임명. 금요일 날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 임명 이럴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최상목 권한 대행을 탄핵 소추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줄탄핵 22번의 줄탄핵 현재까지 29번의 줄탄핵을 했고 입법농단 예산농단을 했던 거는 민주당이 선거가 굉장히 멀리 남아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 중간에 선거가 없이 2년 뒤에 그 지방선거까지는 너무 멀리 남아 있으니까 여론과 관련 없이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선거 기간 앞두고 나서는 또 다르게 행동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 모드로 바뀝니다. 그러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이런 여론이 대선까지 가는 여론에 연결이 될 수 있고 지지율이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소장님 또 줄탄핵에 대해서 그게 지금 비상계엄의 사유라고 하는 마당에 또 탄핵을 하면 진짜 그 민주당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서 지지율이나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도 최상목 권한 대행을 탄핵하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탄핵은 안 하겠죠.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 탄핵은 안 하길 테지만 그냥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보자고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는 거는 헌재 구성권 침해다라고 가르마를 태워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은혁 후보를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최상목 등이 잘못하고 있는 건데 잘못했다고 해서 탄핵은 할 수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국민들이 그럼 뭐 그래 헌재에서 저렇게 판결했지만은 뭐 정무적으로 해서 너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까 대선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탄핵 안 할 겁니다. 탄핵 안 하지만 얼마나 헌법을 우습게 알고 얼마나 절차를 우습게 알고 이 얘기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를 이 방송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듣는 사람들이 상황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조기 대선 뭐 국면으로 돌입하고 나면 이러한 행동들이 과연 누구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냐는 얘기죠. 저는. 자, 댓글 의견 소개를 해드립니다. 헌법 무시하는 공직자는 자격 없다. 최상목 대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자, 임명 안 하면 최상목 탄핵하는 게 맞다. 그게 지금까지 민주당의 소신 아니었나 이런 의견이요. 마은혁 후보자 없어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영향 없어 보인다. 보수 재판관 3명으로 보이는데 탄핵 심판 영향 지대하지.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8명의 재판관이 이제 만장일치로 의견을 냈는데 또 재판관 3인은 이 그런 의견을 냈잖아요. 본회의 의결 없이 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낸 건 문제다. 이거는 이제 별개 의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당시에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힌트를 줬다 이런 데 논란이 있습니다. 그때 지난 10일인데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냐 이렇게 묻고는 낼 의향이 있다면 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흘 뒤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이 사후적으로 가능하도록 어떤 절차를 알려주고 또 보충할 시간까지 줘서 민주당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할 힌트를 줬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하원기 대변인? 근데 저는 이게 봐도 그렇지만 대만은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과 별도의 무슨 행정적 뭐 좀 조금 더 가볍게 표현하면은 절차 흠결이 있으면 이거 치유해라는 거라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거든요. 이게 만약에 본질을 흔드는 거면 문제 삼아야 되는 거죠. 권한쟁의라는 그 본질을. 근데 그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왜 논란이 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별개 의견 낸 재판관 3분이 이른바 이제 우리가 흔히 보수 성향이라고 지목하는 분들이잖아요. 정영식 재판관이라든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묘한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 5대3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강력하게 임명하려는 이유 아니냐. 그럼 9명이 되면은 마은혁 헌법재판관까지 6대3이 되니까 옳구나. 인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 아니다를 떠나서 법의 영역은 의심을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사라 그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사님 그럴 거예요. 이건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재판부에 가면 판사님, 아이고 판사님 제발 우리 어떻게 억울함만 풀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사 무섭고 변호사 야속하지만 판사님은 정의로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만 저는 이 시선이 문영배 재판관으로 간다는 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의심을 대행이 문영배 재판관 계속 사면서 지금 자택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이제 자택 이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거리 밖으로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과연 성복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다 쉽지 않겠지만 이게 문영배 재판관 대행으로 재판소장 대행으로 모아지는 건 상당히 안 좋다. 저는 문영배 대행에게 이렇게 행동하라 저렇게 행동할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발 좀 신중하고 더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우리 원영섭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아까 하원기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 본질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절차가 본질입니다. 절차가 우리가 본질이라고요? 예,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할 때는 그 재판의 결과가 공정한지 안 한지는 절차로 판단을 하지 재판장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증거 채택을 하거나 소송 지휘를 하거나 그런데 뭐 만약에 불리한 결정이 나왔다 이러면 그러면 그것을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누구도 불리한 소송 진행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불공정한 진행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재판 결과 납득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국민이 똑같은 겁니다. 그 공정성이라는 건 절차의 공정성이 일단은 제일 먼저 갖춰졌을 때 공정한 거고요. 그런데 문영배 재판관이 그런 식으로 절차 판결을 하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가 하자가 있었다는 걸 자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별개 의견을 보면 이거는 저 조금 소개시켜 드리자면 별개 의견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국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합의제 기관이다. 행정부는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스텝으로서 움직이지만 국회는 그게 아니지 않냐. 국회는 국회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합의제 기관인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합의라는 절차를 생략하고 이거를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냐. 첫째. 그리고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뭐 헌법상 해명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다수 의견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헌법 해명의 필요성은 국회의장이 판단을 하는 건데 국회의장이 그러면 항상 그런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합의제 기관의 본질을 훼손하는 게 계속 그러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별개 의견이 더 정확하고 공정한 의견입니다. 자 평론가님, 이제 그런데 아까 이 저 민주당 박현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오전 중에 임명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은혁 그 재판관이 가세한 구인 체제에서 하는 거를 이제 민주당은 사실 이제 바라는 거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워낙은 이제 그랬던 게 맞죠. 네. 그랬던 게 맞는데 사실은 지금 한 명이 더 합류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또 다른 문제. 아까 별개 의견은 3명의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문제를 떠나서 예.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제 재판관이 새로 들어와서 예. 이제 하게 되면 변론 갱신 뭐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변론기를 더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재판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뭐 한 달 정도가 더 걸리더라도 근데 이제 예. 그것이 과연 민주당이 유리한 것인지 어떤지는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잘 내려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구인 체제로 해서 차라리 이제 탄핵 시점을 뒤로 늦추고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 좀 이득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본인 재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 아예 그냥 조기 대선을 원래 예정했던 5월 뭐 중순이 아니고 한 6월 중순으로 이렇게 미루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이제 판단도 뭐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변론기일이 또 추가로 지정되고 하다 보면 사실은 그 뒤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 알아서 할 문제긴 한데 이것도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아까 별개 의견이 본질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별개 의견은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다른 경우에 별개 의견이라 하고 소수 의견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경유지가 좀 다른 거죠. 네. 목적지 가는 과정에서. 소수 의견은 결론은 같지만 어쨌든 간에 그 법정 의견에 정반대하는 의견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개 의견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는 얘기인데 왜 그게 본질인지 모르겠다는 게 하나 궁금한 거고. 아니요. 그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 아니, 설명을 해야 말씀 되겠는데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각하 의견을 네. 각하 의견을 예, 내. 하은기 대변인 말씀하시고 예, 그다음에 예, 예. 그리고 국회가 합의제 기관이다? 전 그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합의제 기관은 이를테면 만장일치가 아니면 의결을 못해야 합의제 기관이죠. 근데 국회에는 명확하게 국회법에 따라 헌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과반이면은 통과가 되고 뭐 제의 요구할 때는 200석이어야 되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가능하면 본회의결하라고 그 흠결이 있으면은 치유하라고 한 적이라서 이걸 가지고 지금 따진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별개 의견이 나온 거는 각하라는 의견이었고 각하를 하게 되면 본안 심리 자체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각하 의견이 다 3명이라서 소수 의견이라서 그랬던 거지. 그게 다수 의견이 되면 본안 심리를 못 들어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합의제 기간이라는 게
합의를 하죠. 합의를 하는데 합의가 안 될 때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동원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다수결로 하니까 합의제 기간이 아니다. 이런 내용은 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 최상목 대행이 또 결단해야 할 게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어제 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때 한동훈 계보였던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현재는 이제 한동훈 계보 단톡방에서 나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일단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합니다. 재표결 시에는 여당에서 8명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특검 시행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태균 특검법이 여당의 상당히 유력한 대선 주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더 국민의힘이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윤 대통령이 파면되게 되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대선 국민의힘 경선 상황에 따라서는 여당 내 또 이탈자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당장 통과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냐. 일단 최상목 권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이제 제2대에서 대표결을 하게 되면은 친한계 이반표가 있을 거다. 근데 박영크께서도 그렇고 여기 계신 다른 패널들도 그렇고 이게 국민의힘이 특검법으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에 나서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는 제2되더라도 부결되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워낙 야권 민주당도 일부 인사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명태균 이 씨하고. 그런데 황금폰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완전히 국민의힘은 이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이 인물들까지도 엮여서 완전히 그냥 보면 뭐 야당 법석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순순히 통과시켜 주려는 만무하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여야 간에 뭐 계속해서 이걸로 공방할 수는 지리멸렬한 그 정말 앞뒤 가리지 않는 공방할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바로 통과. 그다음에 대통령 이것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그러니까 조기 대선 국면에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거일 그 다음 날 통과. 그렇게 하면 저는 다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평론가님 예. 이게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만약에 이제 가게 된다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또 이제 이른바 비명계가 있잖아요. 명태균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 네. 예를 들면 이제 한동훈, 유승민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때 이제 이게 거부권 행사했던 게 다시 돌아와서 표결을 왔을 때는 약간 혼선도 빚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 좀 이 건과 관련해서는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특검법도 좀 옥석을 가려가면서 좀 내라. 이거는 도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해 수사 지금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좀 정략적인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는 거예요. 조기 대선 때 이거 가지고 이제 불쏘시개로 이제 쓰겠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하고 나면 더 이상 뭐 윤 대통령 가지고 뭐 이슈화를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명태균 이슈 가지고 이제 대선에 나온 이제 그 국민의힘 쪽 후보들 관련한 거 가지고 또 막 이제 이슈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타격을 주려는 이제 그런 전략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그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뚜렷하게 좀 읽힌다. 이런 사안 같으면 전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 권한대행은 이 건도 아마 그 금방 결정 안 할 겁니다. 가능하면 이제 한덕수 총리에게 이제 넘기고 그만두면 제일 좋고
아니더라도 뭐 날짜 끝까지 채워가지고 막판에 이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 재의결 들어오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상욱 의원 제외하고 추가 이탈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비명계 국힘 내부에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특히 이제 이런 쪽에서는 친한계가 이제 예.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본인 어떤 명분도 살리고 예. 그러면서 다른 후보자들도 견제하고 제거.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눈에 확 띄잖아요. 아, 그래요? 예, 바로 찍혀버리죠. 안 그래도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자니 뭐니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눈에 확 띌 일을 좀 벌이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럴 경우에 좀 패착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대선 아까 조기 대선 기간 내에 주요 주자들이 막 계속 수사 기관에 쫓아다니고 막 뭐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그것대로 악몽일 것이고 그럼 반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하신 아까 비명계 뭐 예. 한동훈 예. 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도 아마 비명계로 보이는데 그러네요. 이런 분들이랑 친명계 오세훈 한동훈 오세훈 뭐 홍준표 이런 분들 경선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나 이런 거 보면은 살벌해요. 예. 그때 되면 뭐 특검을 뭐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러면서 또 난장판 나오거든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이미 그 언론에 주요 보도된 거가 김건희 여사 뭐 녹음 나왔죠. 예. 대통령 예전에 있었던 그 녹음의 풀 버전에 가까운 거 나왔죠. 뭐 조선일보 폐간하니 많이 이런 얘기 나왔죠. 그냥 가만둔다? 가만두더라도 이게 난리가 날 거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냥 특검 받고 이거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이거 얘기하지 맙시다. 이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아니 평론가님은 이게 이제 민주당이 너무 정파성을 드러낸 특검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또 하은기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은 신의 한 수 같기도 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정파성 드러낸다고 비판할 수 있죠. 정치 집단이니까. 근데 그 명분이 뭐냐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요. 네. 수사기관에서 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녹음 파일이나 이런 거 공천 개입이 명백해지고 있는데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특검 명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한동훈계가 정파성이 너무 뚜렷하고 눈에 보여서 이 거부권에 대해서 그 부결로 포결을 할 거라는 거는 한동훈계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배를 탔는데 이 큰 배가 침몰하면 예. 나도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한동훈계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배가 침몰하든 말든 일단은 나는 뭐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틈을 가지고 나는 튜브 타고 헤엄쳐 가지고 살아날 수 있다. 아니면 지금 당장은 죽어도 그게 나중에 또 정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뭐 다른 분들 이렇게 경쟁 후보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한동훈계는 충분히 이 명태균 그 특검법을 받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동훈 계보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항상 해서는 안 되는 그 당을 위해서 또 자신들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항상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과연 여기서 한동훈 그 지금 전 대표가 대선에 진짜 승리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대선에 승리하지 않고 그 당 대표를 또 그 추구를 하는 건지가 이런 거부권 전국에서 드러날 거라고 보입니다. 원정섭 전 단장 이야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 민주당도 박범계 의원 상당히 추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또 박주민 의원은 이 명태균을 면회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아니 여러 한건폰이 번 또 그 차원까지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이 왜 이걸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건폰에 치명적인 게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다면 예. 저는 빨리 이걸 다 공개하라. 이걸 만지작거릴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국민 여론이 또 환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공개하지 않느냐. 이게 좀 의아한 부분. 네. 자, 아까 이제 그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게 국회 권한 침해라고 했는데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권한쟁의 신청할 시점에 국회 의결이 안 돼 있었다. 이후에 이걸 보충하는 게 공정한가? 일단 각하해야 하는 거 아닌가? 3명이 문제 삼았으면 인용 안 됐던 건데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 모든 게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 의심받기 때문이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라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만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또 뭐 그거 사람들이 눈여겨 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대통령과 관련한 탄핵 심판부터 쭉 뭐 물론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법률가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도대체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그 결론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는 과연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댓글 중에는 또 이제 명태균 특검도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 왜 그 특검 반대하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국민에게 밝혀라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납득할 만한 네. 이유가 없으니까요. 없어요. 그 탄핵 뭐 기각될 거다 이거 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고 헌재도 보면 변호사들이 거기서 변호하는 게 아니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지지자들을 묶어놔야 되니까 이런저런 경강부회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뭐 최대형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그냥 버티다 한총에게 넘기면 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